프리랜서 영양사 창업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게 됐는지 다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뉴트리셔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전에 다녔던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그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사이드로 아디다스에서 수업을 했어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데를 요새는 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GX 같은 걸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아디다스가 이제 영양 파트 해가지고 스포츠 뉴트리션 수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소문이 또 나면서 이제 다른 데도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나서 이직을 할 때 어차피 내가 사이드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세운계산 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구직을 하고 있었죠. 구직을 하고 있었는데 구직을 하다가 원래 내가 좀 가고 싶었던 결의 회사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풀타임으로 하게 됐죠. 처음에는 얘를 가지고 할 때 스타트업인 식품 회사들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에너지 스포츠바 만들면은 그 제품을 어떤 고객들 타겟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그 관련된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같이 자료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아디다스 하면서 고객이었던 분들이 나가면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이 수업이 좋았다고 이제 강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컨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강의하는 거나 의사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나 그렇게 영역이 사실 넓어진 거죠. 준비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강의 준비가 스포츠 분야에 있다가 조금 더 넓어지고 서쪽으로 완전 어려워. 네. 그 강의 준비가 뭔가 좀 쉬운 내가 익숙했던 그런 강의가 아니라 늘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강의잖아요.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소문나고 또 찾을 만큼 그러려면 엄청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좋았던 게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가 했었던 파트가 서비스 기획 파트였는데 그 파트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객들이 쫙 있으면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의 뭐 나이대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서비스 기획을 하는 걸 하니까 사실 영양 쪽도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이게 직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 60, 70대 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봐야 되지만 생활 환경이 어떤지, 뭐 자녀들이랑 뭐 어떤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주로 친구들이랑 뭐 개모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끔 클래스를 짜주는 걸 하니까 오히려 영양이나 음식에 대한 것만큼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주제도 모르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내가 강의를 해도 되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면서 좀 쌓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 하는 분들이 그때는 뭐 17년 이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정해진 딱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는 의뢰 위주로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중을 후자에서 전자로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심리학이랑 두 개를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식단 상담이나 뭐 이런 식사 행동 관련된 주제는 이런 가치관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내가 셋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뉴트리셔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영양 상담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외부에서 강의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채웠죠. 그러다가 이제 비중을 얘는 점점 줄이고 1대1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워크샵을 하든지 클래스를 하면서 요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신지? 있죠. 네. 예전에 클래스 101 촬영을 했거든요. 아, 클래스 101. 큰
큰 회사의 강의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영양사가 식단 관련으로 클래스를 한 거는 한 분인가 스포츠 영양 쪽이 있었고,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서 그때 했었던 게 이제 직장인 TPO에 따른 식단 관리 해가지고 8회차 프로그램 해서 기본 기초 영양학부터 그다음에 뭐 식사 이런 뭐 회식이나 등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좀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할 때 그런 이제 좀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같이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직원을 뽑지 못했던 거는 제가 그 대학원을 병행을 했었거든요. 일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일을 창업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원을 고정으로 가고 뭐 연구하고 이러니까 이게 일하는 거를 다른 직원이랑 같이 할 수는 좀 없어서 이제 그 대학원 하는 게 끝나고 나면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자료는 사실 너무 넓으니까 공부를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의 오류 왔을 때 옛날 뭐 책을 뒤져도 그 분야가 없을 확률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관련 책을 사서 지식을 채우나요? 아니면 최신 식품하고 공부하려고 논문 같은 거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팁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많이 쌓였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 기초 어쨌든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교재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세팅을 하되, 대신에 그때 그 수진쌤이랑 같이 강의를 하면서 둘이 그때 자료를 진짜 많이 찾았어요. 논문도 찾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그 PDF 파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도 이제 최신 거를 많이 갖고 오고, 사실 논문까지 보기에는 논문도 막 진짜 많이 뭐 이렇게 뭐 20-30개의 논문에 대해서 메타 분석한 논문이 아닌 이상은 그것도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레퍼런스 삼아서 쓰기는 어렵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운동 관련 걸 한다라고 하면은 호주에 있는 스포츠 영양사 분들이 제작한 뭐 PDF를 참조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해외 것도 많이 땡겨와가지고 공부량이 엄청나겠다, 그죠? 해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식용과랑 관련된 일 중에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 처음 뵀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영양사님이나 대표가 많으신가요? 그래도 좀 생겼는 게, 초반에 할 때는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비하면 한 5-6배 많아져요. 그래요? 느껴지겠죠. 지금이 한참 성장할 수 있고 이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열려서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든 거는 너무 재밌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일 말고도 운동만 해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뭘 보면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골라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공연 연출하고 싶었으니까 공연 연출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영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역 하나 골라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했는데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점점 좁혀가지만 저는 좁아진 상태에서 계속 넓혀지죠. 그러니까 정리는 돼요. 이게 막 운동,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뭐 좋아하는 게 많아. 막 이걸 다 해봤으면 결국엔 다 해보다가 몇 개로 추려지긴 해요. 몇 개로 추려지면은 이제 이 2개를 이거 다 하는 시간만큼 여기 2개 쏟는 거지. 깊이가 있어. 그 2개를 가지고 이제 확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막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있어서 괜찮네 하고 했던 게 이렇게 된 거. 근데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제가 딱 스타트업 봤을 때가 그때가 한창 푸드테크 붐이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푸드테크, 헬스테크 다 많이 만나게 됐는데 저 좀 갑자기 약이 좀 올랐죠. 왜냐면은 저 영역이 돈 되는 영역이라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공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획자로든 뭘로든. 그리고
그냥 자문으로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만 잠깐 하거나 했었고, 저희 때는 특히나 식품 회사로 취직할 때 보면 식품 영양학과 말고 식품공학과 우대가 많이 있어요. 맞아. 영양사 빼고는 식품 회사는 공학과가 우대지 영양학과로는 우대 조건도 아니어서 안 돼요. 사실 모든 그냥 다른 과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영양사가 되려고는 했지만 너무 회사가 적으니까 어쨌든 이력서를 다 넣을 생각을 하잖아요. 식품회사에서 우대를 너무 안 해주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스타트업 회사에 가서 사람 뽑을 때 그 이제 제가 쓰게 되니까 이 사람 뽑는 조건을 거기서 이제 썼지. 식품 영양학과 때. 그때 기분 되게 좋았어. 왜냐면 식품 MD를 뽑는데 식사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식품 영양학과 우대 돼야지. 약간 그런 되게 작은 거지만 내가 뭘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스타트업 회사 다니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세상에 뭔가 영향력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변화를 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줄 때는 내가 소속된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도 느끼게 됐죠. 사실은. 특히 이제 저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음식에 대해서 얘를 막 뭐 최대 효율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 그런 영양학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나 식품이랑 콘텐츠를 놓고 다방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품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를 되게 숫자 위주로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서 주장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이제 뒤집고 싶은 거죠. 이걸 뒤집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전공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다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직업 자체가 교사이거나 병원에 있는 영양사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직군인 거에 비해서 페이가 왜 이렇게 낮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은 실제 그 주제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요즘 헬스테크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푸드테크도 되게 많은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그 전공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쨌든 나름의 이바지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죠.